불법 관리인이 선출되었던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찬성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즉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소집 동의 의사를 넘어서 찬성하는 포괄 위임장을 채무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그 전화통화 녹음을 입수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팀이 실제로 수행했던 승소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불법 관리인과, 그리고 그 불법 관리인이 선정한 관리업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을 제기해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해당 결정문을 보시면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입니다. 직무집행정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고요. 채권자는 관리단과 관리인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불법 관리인이고요. 두 번째 채무자는 불법 관리인이 선정한 관리업체였습니다. 채권자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남의 저희 팀의 강윤현 변호사님께서 저와 함께 수행했던 사례입니다. 주문을 보시면 제1항은 채무자 불법 관리인은 이 사건 집합 건물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에 있는 관리사무실과 방제실을 인도해라 하는 주문이었고요. 세 번째 주문은 채무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문입니다. 네 번째 주문은 채무자들이 건물 관리를 하면서 작성하였던 회계장부 등 관리단 문서들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주문이고요.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채무자 A는 22년 2월경 관리인으로 선출된 자입니다. 24년 8월경에 채무자 A가 소집하여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채무자 A를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의를 이 사건 연임 결의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56%, 그리고 전체 의결권 면적의 52%의 찬성으로 이 사건 연임 결의가 가결된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채무자 A가 관리인이 되는 것에 반대해서 이 사건 연임 결의를 반대하는 취지로 의결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정하게 투표 집계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년 8월 관리단 집회에서는 이 사건 연임 결의와 함께 채무자 A에게 공용부분 관리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안건이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는 이런 포괄 위임 결의에 근거해서 채무자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이 사건 연임 결의 이후에 구분 소유자들 위해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요. 모든 업무를 관리사무실에 위임하면서 사실상 관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유기했었습니다. 관리비는 비싼 편이었고, 그런데 그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희 이혼자 변호사 팀에게 채무자 A를 해임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이 사건 연임 결의 과정에서 채무자 A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 서면 결의서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연임 결의는 유효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팀은 이 사건 연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채무자 A를 해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소집 요구 절차나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곧바로 소집 요구 없이 관리단 집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현주 변호사 팀의 관리단 집회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인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알리고 해임에 찬성하는 위임장과 동의서를 대거 진구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결국 24년 11월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면적의 약 75% 정도의 찬성으로 채무자 A를 해임하고 채권
채권자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는 채무자 주식회사 B의 건물 관리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결의까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C는 채무자 A와 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건물 관리를 중단하고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인수인계 요청을 거절했고요. 이에 따라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채권자 C를 대리해서 채무자 A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주식회사 B로부터 관리사무실 등을 명도, 인계받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채무자들의 주장 요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자 A를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서 채권자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유일한 소집권자였던 당시 관리인이었던 채무자 A에게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어떠한 계약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C가 주식회사 B의 건물 관리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변호사들의 대응은 이랬습니다. 불법 관리인이 선출되었던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찬성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그 구분 소유자들 위임장 동의서 전수를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구분 소유자들은 채무자 측 또는 관리사무실로부터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해달라라는 취지의 간단한 유선 연락을 받았고 그 전화 통화에서 알겠다, 동의한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즉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한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소집 동의 의사를 넘어서 안건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까지 위임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본인 명의 위임장 작성에 동의한다 라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분 소유자들은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찬성하는 포괄 위임장을 채무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구분 소유자들은 위임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의결권을 위임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데 채무자 쪽에 위임장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몇몇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채무자 측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그 전화통화 녹음을 입수했었습니다. 그 통화 녹음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